안녕하세요. 게임 클라이언트 공통개발팀 장도현입니다. 게임 클라이언트 공통개발팀에서는 개발에 필요한 것들,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여 프로젝트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프로젝트도 개선되길 희망합니다. 이번 세션을 통해 여러분들은 웹캐시가 무엇인지 이해를 하고 쉽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법을 알게 됩니다. 캐시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통 성능 향상에 많이 쓰이고 있죠. 웹캐시도 마찬가지로 성능 향상이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웹캐시에 관련한 어떤 개발자의 이야기를 통해 그 웹캐시에 대해 소개할 예정인데요. 이 개발자는 게임 개발자입니다. 그리고 글로벌로 출시된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죠.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개발하고 업데이트를 통해 이벤트를 업데이트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한 가지 이슈가 들어왔습니다. 라이브에서 이벤트 배너가 늦게 떠가지고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 게임에서는 게임 시작할 때 이벤트 배너를 띄우고 그 이벤트 배너를 통해 유저들에게 이벤트 참여를 독려시키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벤트 배너가 늦게 뜨는 바람에 유저들은 처음에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게임을 시작하지 않아서 이벤트 참여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테스트할 때는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QA 테스트도 문제없이 통과했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게임은 글로벌로 출시된 게임이었습니다. 한국엔 인터넷이 빠르죠. 근데 외국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자는 로컬에 저장하도록 수정합니다. 로컬에 저장하고 그것을 불러서 재사용하게 되면 인터넷에서 다운받는 것보다 안정적이고 빠르기 때문이죠. 성능도 좋아지고 안정성도 확보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발자한테 생각지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개발자는 급하게 약속으로 퇴근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벤트 담당자에게 잡히게 되었죠. 배너를 수정해야 된대요. 자세히 듣고 보니 배너의 폰트 하나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디자이너한테 이 폰트 데이터는 폰트가 바뀐 배너는 받아놓은 상태고요. 그런데 이 개발자는 이벤트 담당자와 함께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이미지 하나 업데이트 해야 되는데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두 가지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업데이트할 배너 그리고 유저가 이 배너를 새로운 파일로 업데이트 받기 위한 버전 업데이트 아니면 URL을 바꾸고 그 URL에 맞는 연결 포인트를 바꿔주는 것이죠. 이것을 이벤트 관리자가 업데이트하기 위해서는 그 만들어진 구조를 확실하게 알고 있거나 아니면 패치 툴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개발자는 직접 올리고 업데이트한 후에 퇴근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약속에 늦게 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다짐하고 개발자는 이것저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웹캐시에 대해 알게 되었죠. 웹캐시를 사용하면 웹에서 검증해주기 때문에 동일한 URL로 별다른 버전 업데이트 없이 이벤트 관리자가 이미지만 올려도 유저는 직접적으로 바로 다운받게 됩니다. 물론 성능 향상도 있고요. 관리 포인트가 줄어드는 겁니다. 이렇게 버전 관리가 아닌 관리 포인트가 줄어드는 장점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방금 보셨던 사례와 같이 관리가 편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리소스들도 전부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메타버스, 유튜브, SNS 등 요즘에 유저 기반의 콘텐츠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런 콘텐츠들은 직접 우리가 버전 관리를 할 수 없겠죠. 그런 경우에도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 웹캐시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웹캐시는 HTTP 기반으로 콘텐츠를 저장하고 재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브라우저에서 볼 수 있는 캐시의 형태죠. 브라우저는 많은 이미지, 동영상들을 불러오기 때문에 성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캐시는 이 성능 향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브라우저에서는 웹캐시를 대부분 구현하고 있죠. 그럼 성능이 얼마나 좋아질까요? 크롬 브라우저 통해 이미지를 한번 불러봤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이미지는 작년 포워드 때 제가 발표한 프로필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일반적인 웹 요청과 웹캐시를 사용했을 때 요청을 비교한 것이죠. 2배 정도 빨라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볼게요. 일반적인 웹 요청의 경우에는 스테이트 코드 205K 성공했다는 요청이 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인터넷 요청할 때 이런 요청이 옵니다. 근데 웹캐시를 사용하면 스테이트 코드 304 난 modified 수정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용량도 크게 줄었죠. 성능도 2배 빨라졌습니다. 이건 데이터가 전송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사용하게 되었죠. 그래서 엄청 빨라졌습니다. 이렇게 성능이 좋은 걸 보고 개발자는 이 웹캐시의 매력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개발할지 찾아보게 되었죠. 하지만 유니티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유니티에서는 에셋 번들을 통한 버전 관리만 지원합니다. 에셋 번들을 묶으면 매니페스트 통해 해시 파일이 만들어지고 매니페스트 파일을 만들어지고 그 안에 해시 파일을 통해 버전 관리합니다. 우리는 웹캐시를 직접 구현해야 되죠. 아까 설명했듯이 웹캐시는 HTTP 기반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HTTP를 주고받을 때는 리스폰 헤더와 리퀘스트 헤더를 통해 많은 필드 데이터를 전송받습니다. 이 필드 데이터를 이용해서 웹캐시를 만드는 겁니다. 이 필드에 대한 규격은 인터넷 표준문서 RFC 인터넷 표준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 표준문서에도 캐싱에 대한 스펙도 나와 있는데요. 캐싱에 있는 이 태그와 last modify 필드를 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필드 중 이 태그는 버전 관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리소스나 콘텐츠가 업데이트됐을 때 이 파일이 바뀌었는지 알아낼 수 있는 것이죠. 이건 HTTP 1.1 기반으로 1.1부터 지원하기 때문에 last modify와 함께 사용하는데요. last modify는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짜를 가리킵니다. 날짜가 수정되지 않았다면 이 파일은 수정되지 않았다고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버전 관리를 안 하고도 되는 거죠. 사용할 수 있는 파일이 바뀌었는지 수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웹캐시는 이러한 구조를 필드를 캐시에 저장하고 그리고 서버에 요청할 때 포함시켜 가지고 보낸 다음에 검증합니다. 그럼 서버에서 동일할 경우에 304단 모디파이가 나오고 동일할 경우에 205키가 나와서 다시 캐시에 저장하는 식으로 이루어져 있죠. 자세히 저장되는 걸 살펴보면 서버에 요청했을 때 데이터와 이 태그 그리고 last modify 같은 필드들이 전송됩니다. 이것을 URL로 키를 잡고 캐시에 저장하게 되는 것이죠. 유니티 웹 리퀘스트 코드를 보면은 get respond 헤더를 통해 이 태그와 last modify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와 함께 저장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저장된 캐시를 리퀘스트 헤더를 통해 if modify since, if not match에 각각 넣어서 전송하게 됩니다. 그럼 서버에서는 이것을 직접 검증해서 바뀌었는지 바뀌지 않았는지를 검증하게 되는 것이죠. 넣어지는 코드를 다시 보면 if not modify since 그리고 if not match 두 가지를 set request 헤더에 포함시켜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웹캐시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추가로 개발할 점이 있는데 웹캐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캐시에 저장하고 재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캐시가 점점 많이 쌓일수록 용량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럼 우리는 직접 웹캐시를 관리해야 됩니다. 웹캐시를 얼마나 많이 저장할 것인지 얼마나 용량을 제한할 것인지 이것을 제한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또 제약을 두게 되면 이 많은 캐시 중에서 어떤 걸 지워야 될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이 캐시는 가장 많이 쓰지 않는 쓸모없는 캐시부터 지워지면 됩니다. 그거 외에도 캐시 문서에는 유효기간이라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각각의 캐시에는 유효기간이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30일을 유효기간을 줬다면 30일 동안 이 캐시는 유효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받은 지 유효기간이 지났을 때는 이 유효기간 만료된 캐시들은 지워져도 무방했죠. 이런 유효기간 관리는 캐싱 문서에 신선도 계산의 표현으로 age 그리고 캐시 컨트롤의 맥스 에이지 그리고 expires 이게 다양한 계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캐싱을 분명히 쉽게 사용하려고 했을 뿐인데 점점 할 게 많아지게 되죠. 배보다 더 배꼽이 큽니다. 우리는 좀 더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이것을 하지 않아야 될 걸 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전략가 마이클 포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략의 핵심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무엇을 하지 않을까를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삽질하고 있을 시간에 우리는 연인과 데이트를 할 수도 있고 친구와 술자리를 가질 수 있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죠. 우리는 필요한 것을 취하고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필요한 것을 취하고 쓸데없는 낭비를 버릴까요? NH에서는 게임 제작에 필요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임 패키지 매니저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웹페이지를 띄우는 웹뷰, 그리고 에셋 관리해주는 에셋 매니지먼트, 그리고 로고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로고뷰어, 그리고 캐시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캐시 스토리지,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들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웹캐시를 쉽게 쓸 수 있는 캐시 스토리를 활용하여 웹캐시를 사용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웹캐시는 캐시 스토리 통해 리퀘스트 함수로 통해 URL로 호출을 하고 그리고 콜백을 통해 결과값을 받는 식으로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해지죠.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을 구현하지 않고 무료로 웹캐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유니티에서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까요? 가장 왼쪽에 있는 것이 지금 보이는 화면은 캐시 스토리를 통해 유니티에서 웹캐시가 일반적인 네트워크 요청을 성능을 비교한 화면입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것이 유니티 웹 리퀘스트를 요청하는 화면이고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것이 캐시 스토리를 통해 웹캐시를 요청한 것이죠.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것이 캐시에 저장된 리소스를 로컬에서 불러온 것입니다. 일단 캐시 스토리지를 활용해서 웹캐시를 썼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네트워크 요청보다 2배 빠릅니다. 그리고 캐시에 저장된 리소스를 읽을 때는 거의 시간을 잴 수 없을 만큼 빠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서 주목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일단 지금 보이는 화면은 방금 보였던 그 성능을 그래프로 만든 것입니다. 웹캐시가 2배 정도 빨라진 건 당연히 볼 수 있는데 로컬에서 직접 읽었을 때는 더욱 빠릅니다. 우리는 여기서 캐시를 어떻게 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각각의 그 유형에 따라서 그 무결성이 중요한 경우도 있고 무결성과 성능이 나뉩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요청인 경우에는 보안이나 그냥 계속적으로 데이터가 바뀌어야 되는 경우는 무결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웹 요청으로 하는 것이 좋고 그 외의 경우에는 얼마나 성능이 중요할 것인지 얼마나 무결성이 중요한 것에 따라서 웹캐시와 로컬에서 직접 있는 것 그 주기를 직접적으로 비교해가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전략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캐시를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캐시 스토리지는 4가지로 분류합니다. 일단 웹 요청은 어차피 계속되기 때문에 빠지고 모든 웹캐시를 로드할 때 항상 웹캐시를 검증하고 있던 always, 그리고 유효기간 내에 무결성을 보장해주는 first player once, 그리고 굉장히 성능이 중요할 경우에 사용하는 캐시를 계속 재사용하는 local, 이렇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일단 무결성이 중요할 경우에는 always만 쓰면 성능도 2배 빠른 것을 그대로 보장을 하고 무결성도 계속 보장해 줍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검증해 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능이 굉장히 중요할 건 로컬을 사용하는데 그 외에는 어느 정도
온스나 퍼스트 플레이를 통해 무결성과 성능을 중간 정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유효 기간이 7일로 결정이 됐다면 온스나 퍼스트 플레이를 사용했을 때는 7일 동안 이 캐시는 로컬로 있습니다. 그리고 유효 기간이 지나면 다시 온레이를 통해 재검증이 이루어지고 다시 있습니다. 그럼 7일 동안 이 캐시는 보장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가 더 나아가 첫 번째로 읽어야 되는 리소스가 좀 더 무결성이 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퍼스트 플레이는 앱을 종료하고 실행시켰을 때 처음으로 나오는 리소스도 같이 검증을 보장해주게 됩니다. 다시 재검증은 올레이즈처럼 검증을 시키고 그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유효 기간을 돌게 해서 어느 정도 보장해줍니다. 이러한 검증 전략은 시간제와 같이 쓰면 더욱더 효율적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는 캐치에리는 유효 기간은 서버를 통해 있습니다. 서버를 기반으로 합니다. 서버에 만약 30일로 설정됐다면 우리는 컨텐츠와 상관없이 30일 동안 이게 갱신이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컨트롤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컨텐츠에 따라서 다시 빠르게 사용하고 싶을 경우도 있죠. 그럴 경우에 시간제어로 함께 쓰입니다. 우리는 캐시를 클라이언트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제어를 별도로 쓸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로컬 타입으로 읽었을 때는 계속 캐시에서는 있습니다. 그런데 컨텐츠에 따라서 이 컨텐츠는 30분마다 갱신해야 된다. 이렇게 시간제어를 동시에 걸었을 때 30분 동안 녹화해서 굉장한 속도를 읽히다가 30분 후에는 한 번씩 다시 캐시를 체크해가지고 하는 방식으로 캐시 전략과 그리고 시간제어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기존에 그냥 전략만 쓰는 것보다 시간제어를 별도로 설정하면 더욱 공격적으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성능과 무결성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쉬운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일정 시간은 보장되기 때문이죠. 캐시 스토리지에서는 이런 시간제어와 그 검증 전략을 인자로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리고 인자를 넣지 않았을 때 기본값을 설정하는 방법도 제어하고요. 그리고 웹캐시는 캐시가 용량이 점점 많았을 때에 대비해서 캐시를 자주 쓰는 것, 그리고 안 쓴 지 덜 된 것, 그리고 오래된 것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가장 많이 쓴 것은 캐시를 찾을 때 가장 중요한 리소스이기 때문에 더욱 성능이 빠르게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오래된 것들은 오래되고 잘 안 쓰는 것들은 그 캐시가 용량이 꽉 차거나 좀 부족할 때 최우선적으로 지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캐시를 용량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캐시의 검색 효율도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은 캐시를 쉽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게임 패키지 매니저를 통해 여러 가지 유용한 서비스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지금 전부 무료로 사용하는 만큼 여러분도 부담도 없고요. 그리고 게임 패키지 매니저 꼭 주목해 주세요. 그리고 게임 패키지 매니저를 무료이면서 성능도 좋고 다양한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할수록 여러분들의 서비스는 더 발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수록 업계 전반적인 프로젝트의 효율성은 더 향상될 것이고요. 그리고 게임 패키지 매니저의 많은 제안과 피드백을 주시면 게임 패키지 매니저는 발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게임 패키지 매니저가 발전한 만큼 업계 전반적인 프로젝트의 성능이나 효율성도 향상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피드백 부탁드리며 게임 패키지 매니저는 에셋스토어와 CIT 허브 여기서 검색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슈는 GitHub에서 이슈에 남겨주시면 빠른 피드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너무 좋은 툴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스펙이 필요한 경우에도 방금 말씀하신
그 문의 채널을 통해서 기능을 요청을 드려도 되는 건가요? 네, 그 문의 채널로 통해서 요청을 주시면은 기록도 남기 때문에 다른 사용자들도 확인해 보면서 그 어떻게 개선되는지 그 현황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문의 채널로 남겨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질문이 없으신가요? 그러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